자, 지금까지 부분만 채점해 볼게요.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104페이지 2번 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별자리 변화에 대한 설명이잖아.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별자리가 변하는 것은 했습니다. 시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구가 자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별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별의 일주 운동은 시간당 15도 도는데요. 이거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면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별의 연주 운동이라는 이름을 소개했는데요. 연주 운동은 자 매일 1도 정도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지구의 공전 때문입니다. 별의 일주 운동 방향이 있겠네요. 별의 일주 운동 방향 동쪽 하늘을 떠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 하늘로 가죠. 예,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데 중간에 남쪽 하늘 갑니다.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으로 지난다면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북쪽 하늘이면 하네요. 북쪽 하늘이면 북쪽 하늘에서는 이쪽으로 북쪽으로 할게요. 동쪽 하늘에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갔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일주 운동은 지구의 족도를 천구에 연장한 천구의 족도에 나란하게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가니까 시계죠. 여러분들이 내 시야하고 같이 보십시오. 시계예요. 이렇게 갑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내가 못 보여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는데 내가 안 보이네요. 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서 봐야죠. 북쪽 하늘에서는 폴라리스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를 돕니다. 그래서 일주운동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라는 말을 썼을 때는 동남서쪽 하늘에선 시계 방향, 북쪽 하늘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이해됐어? 만약 요 각도를 보았는데 30도를 보았을 때 몇 시간 관측한 거야? 2시간 관측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반면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했어요. 이거 역시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동남서쪽 하늘에서는 중간에 남쪽 하늘 지나는데요. 예, 이것도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북쪽 하늘에서 어떨까요? 북쪽 하늘에서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폴라리스 기준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관측하고 30도 지났다면 오늘 관측 30도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자, 어쨌든 오늘 지나고 오늘 여기 있는 어떤 별이 여기 와 있다고요. 며칠 지난 겁니까? 하면 30일 지난 겁니다. 한 달 지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별자리가 변했잖아요 하면 지구의 자전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 변한다. 이건 지구의 공전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1번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지구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즉, 우리 북반구에서 볼 수 있지만은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우리가 잘 못 보죠. 그래서 북반구의 대표적인 별자리가 뭡니까 하면 북두칠성이에요. 물론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국자 모양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권의 입장이에요. 서양에서는 그게 뭐 큰 곰자리 이런 식으로 얘기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남반구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남십자성, 흔히 남두육성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남두육성, 남십자성이 보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남반구에서는 이 남반구를 기준 잡는 별자리가 남십자선 되고 있습니다. 먼 바다 나가고 항해할 때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는 그거 기준 될 때 우리 북반구에서 북두칠성이, 남반구에서 남두육성이 그렇게 됩니다. 지구와 조물 때문에 위도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3번 괜찮네요. 같은 지역이라도 시간에 따라 별자리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 시간에 따라 하면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자정 무렵에 남쪽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계절별 별자리입니다. 계절마다 자정 무렵은 아니고요. 밤 9시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걸 계절별 별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밤 9시 정도에.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08쪽이 6번. 108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지평 좌표에 대한 설명이다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더 잘해줘. 지평 좌표계입니다. 여러분한테 지평 좌표계 설명한 지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기준은 북점이란 걸 기준 삼습니다. 아니 도대체 북점이 뭔데요? 아까 말했지만 폴라리스 북극성을 그대로 수직하게 쭉 내려서 땅하고 맞아떨어진 다음에 거기를 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관측자가 여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북동남서 북동남서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머리 쪽이 천정됩니다. 물론 아래쪽에 천자라고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 볼 리가 없죠. 북극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북쪽 하늘 쪽에 보이는데요. 관측자에서 요 폴라리스 북극성은 그 관측자의 위도하고 같습니다. 자, 이 표시가 뭐라고? 위도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현재 인천, 서울 대략 한 37도 정도 되는 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하늘이 어디 있지? 대충 37도쯤 찾아서 이렇게 돌리다가 꽤 밝은 별이 보이면 그게 폴라리스 북극성이에요. 북쪽에서 제일 밝은 별이다. OX. 아니죠.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다? 아니에요. 북극성은 단지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안 바뀌는 별자리를 폴라리스 북극성 잡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능을 쌤 좀 잘 보는 편인데요. 예능 쪽에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이쪽에 직업병 같은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동화 글작가인가 봐요. 밤하늘 가장 밝은 별인 북극성을 보고 따라와. 그럼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야. 어쩌저쩌. 뭔 개소리야. 북극성은 밤하늘 가장 밝은 별이 아닙니다. 혹시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 스타, 별.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 제일 밝은 건 태양이에요. 그리고 보름달이죠. 그 다음 밝은 거는 금성인데요. 금성은 별이 다 아니다. 금성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천랑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시리우스가 뭐죠? 늑대예요. 늑대. 그리고 천랑성 할 때 랑자 자체가 늑대랑자입니다. 어쨌든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라 불러주는 별이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입니다. 북쪽에서 가장 밝은 별 역시 폴라리스 북극성은 아니에요. 대략 37도 고도를 잡아갖고 밝은 별이 하나 보인다면 그게 북극성이겠습니다. 바로 수직하게 되면 여기가 북점이라 불러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점 바로 요 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자, 쌤부터 시계 방향 돌릴 때 오른손 씁니까? 왼손 씁니까? 오른손 쓰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은 왼쪽 오른손이 좀 더 다른 겁니다. 넓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금 있다가 적도 좌표를 얘기할 텐데요. 적도 좌표가 반시계 방향을 쓰기 때문에 왼손 자주 쓸 것이겠습니다. 몸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의 구분이 그리고 적도 좌표와 지평 좌표가 서로
본체에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위각과 방향 기호 A를 씁니다.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돌리다 보니까요. 북점에서 90도 돌리면 어디가 나올까요? 북점에서 90도 돌리면 동점이 나오죠. 북쪽에서 90도 돌리면 동점 나옵니다. 180도 돌리면 남점 나옵니다. 270도 돌리면 서점 되고요. 360도 다 돌면 북점 다시 한 바퀴 옵니다. 그래서 방위각은 0도에서 360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졌어요. 쓱 이렇게 방위각을 돌렸네요. 여기서 210도 돌렸어요.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평에서 얼마나 올라왔습니까를 통해서 고도는 기호로 H를 쓰고 있습니다. 0도에서 고도 올라가다가 제일 머리 꼭대기 천정하면 고도가 90도 됩니다. 그래서 고도는 0도에서 90도 사이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평좌표인데요. 고도는 0에서 360도 사이? 아니요. 고도는 0에서 90도 사이로요. 방위각은 0에서 90도? 아니요. 방위각이 0에서 360도 사이로. 이해됐습니까? 북극성이 있는 정북쪽 방향과 지평선이 만난 지점이 북점이다. 예, 정북쪽 방향과 지평선이 만나는. 예, 뭐 북점 괜찮아 보이네요. 알겠습니까? 천정에 별이 떠 있는 높이까지 수직선을 따라 된 가도를 고도한다. 천정에서가 아니고 지평선에서 올려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지평선에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천정에서 내리면 하겠어요. 우리가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 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 90 마이너스 위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천정거리, 천정에서 얼마나 내렸습니까는 천정거리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지평에서 올리는 각도를 고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별이 떠 있는 높이까지 수직선을 따라서 된 쟁각도는 고도가 아니라 천정거리. 고도가 되려면 지평면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북점을 기준으로 지평선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별이 있는 방향까지 잰 것을 방위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방위각 210도에 별까지 고도 지평면까지 이렇게 재서 고도가 뭐 예를 들어서 35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있잖아요. 예.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 안 보여요. 예예. 남반구의 북극성이 안 보입니다. 실상 북극성은 적도 아래쪽 말 그대로 남반구 쪽에서는 못 봅니다. 적도에서 보면 지평선에 딱 걸려 있는 게 북극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남반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재입니까? 예, 또 다른 방법으로 재겠습니다. 근데 이거 필요가 없죠. 남반구에서는 실상 세계 과학계에 대해서 큰 소리 낼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북반구 기준으로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할 게 더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평좌표와 적도좌표를 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물론 중학교 2학년인 여러분한테 이걸 적용하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지평좌표의 값을 적도좌표의 값으로 옮기는 이런 이전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반대로 적도좌표의 값을 지평좌표로 옮겨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지평좌표계 어느 날 한데 1번 하진날 하겠습니다. 하진날. 두 번째 밤 9시에. 세 번째
남중하는 별인데요. 네 번째, 그때 남중하는 고도가 47도래. 그것을 지평좌표계의 값을 통해서 적도좌표의 값은, 적도좌표계는 참고로 적경과 저기로 나타낸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평좌표계로 하진날 밤 9시에 남중한대요 했습니다. 북동 남서 쓰겠습니다. 천정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입장이었습니다. 관측자는, 지평좌표 관측자는 위도가 37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 고도가, 위도가 37도 되는데 이쪽에 폴라리스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적경과 저기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적경은 지구의 자전축이 있겠고 지구의 적도가 있겠죠. 모든 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큰 거대한 구를 천구라 하겠습니다. 지구의 적도면을 연장하면 천구의 적도가 나오게 됩니다. 황도라 해서요. 황도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는데 실상 지구의 공전궤도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태양이 천구 따라서 돌아가는 길, 그걸 황도라 하겠고, 그 황도, 지구 공전궤도면 황도의 12개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황도 12궁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황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태양이 천구보다 위쪽에 있었을 때, 이해됐습니까? 위쪽에 있을 때 이때가 플러스 저기 쪽에 있는 거고요. 천구의 적도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거를 이쪽에 쭉 연결하는 게 폴라리스 됩니다. 천구의 북방과 천구의 남방구가 되고 천구의 적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저기 쪽에서 최고 높을 때가 뭡니까 하면 여기가 하지점 됩니다. 마이너스 제일 낮을 때가 여기가 동지점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동지에서 여름 하지로 가다가 만나네요. 여기가 춘분점이 되겠고요. 여기가 추분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춘분점은 지구상에 있는 좌표값이 아니기 때문에 먼 우주 한 곳에 춘분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별을 항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항성은 별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보이는 별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별자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니까 우주상에 있는 모든 별들이 말 그대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200년 정도 시간 정도를 보면 별의 위치가 조금씩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조상들도 조선시대에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세종 때 것의 차상열차 분열 지도가 약 200년 정도 시간 지나서 숙종 때 와서 보니까 조금 달라져서 새로 만들었다 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춘, 하, 추, 동 되는데 춘분점 방향이 0시, 하지점 방향이 6시, 추분점 방향이 12시, 동지점 방향이 다시 18시, 19시, 20시, 24시 하면 다시 춘분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십자선 그리겠고요. 이 십자선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측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0시 방향에 뭐가 보인다? 여기가 처녀자리. 6시 방향에 여기가 쌍둥이 자리. 12시 방향 여기가 물고기 자리. 18시 방향이 여기가 동지연 근처로서 궁수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얘기입니까 하면
지평좌표계에서 하진날 했어요. 하진날이면 태양이 6시 방향에 여기에 선 태양을 박아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9월 말에 추운 날 가을에 하면 태양 여기다 박아주면 됩니다. 겨울철 12월 21일 날 하면 동짓날 태양을 여기다 박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진날 했기 때문에 태양을 1번 여기에 박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 밤 9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태양을 이쪽에서 서쪽 하늘에서 우리나라 그리죠? 우리나라 서쪽 하늘에서 태양을 본다면 여기는 우리나라 위치가 저녁 6시 되는 위치입니다.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잖아 해보면 이때는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여기다가 박아놓으면 밤 9시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밤 9시에 했습니다. 세 번째, 남중하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쪽 방향에 보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2시와 18시 사이에 15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밤 9시에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보자고요.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하면 이쪽에 있겠죠. 우리나라 위치에 동쪽 방에 떠오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8시와 24시 사이에 21시 방향이 제시받을 수 있겠습니다. 남쪽이 아니라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 하겠다고요.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 하면 여기는 9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십시오.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짓날 새벽 2시에 남중하는 이렇게 해볼게요. 만들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 패턴대로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한번 패턴 잡아보면 평생 써먹어요. 그래서 오늘 5월달이니까 춘분과 하지 사이에 있으니까 태양 위치를 박아줄 수 있겠고 그때 한밤중에 잘 보이는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했던 동영상 녹화했던 거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두 번째 거 동영상입니다. 이런 방법 하는 것들을 연습해 주시면 동영상 보고 제 복습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하진날 밤 9시에 남중하는 되고 있습니다. 하진날 태양을 박았습니다. 두 번째 밤 9시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위치를 잡았고 세
세 번째 남중하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중하는 하면서 15시 방향 이렇게 해서 적경을 잡은 겁니다. 15시 방향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십자선 그리고 0시, 6시, 12시, 18시 쓰는데 동짓날 했습니다. 태양을 어디 처방해라? 18시 방에 태양을 박아놓고 1번 태양을 박아놓고 새벽 2시에 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야 밤 12시잖아. 근데 2시간 더 갔대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대요. 그리고 2번 새벽 2시에 우리나라 위치를 잡았고 세 번째 남중하는 했습니다. 남중하는 했으니까 2시 더 남중에서 8시 방향이 적경이 됩니다. 적경 8시 방향이 동짓날 새벽 2시에 남중하는 방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역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도 좌표를 주고 동짓날 언제 보일 것 같아? 동짓날 남쪽 하늘에 보이는 시각은 언제야? 이런 식으로 역도 가능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쓰죠.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추분날 밤 11시에 남중하는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왜 하필 24시로 나눴습니까? 하면 이 한 시마다 시간 우리 24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일 번 추분날 12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놓고요. 1번 밤 11시래요. 일단 밤 12시에 위치를 나타내면 우리나라가 이쪽에가 밤 12시에 위치가 되는데 밤 12시보다 1시간 덜 되네요. 밤 11시면 이쪽 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밤 11시에 우리나라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남중하는 해놨습니다. 남중하는 그렇다면 이때 적경은 얼마 된다? 23시가 적경이 되겠군요. 이런 패턴이에요. 해보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턴만 기억해 놓으시면 앵간한 건 다 풉니다. 다시 보면 수능 것들까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남중하는 것만 이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중했을 때의 고도, 남중 고도를 내는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남중 고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는데요. 남중 고도 H는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 위로 계산됩니다. 아까 이름한테 춘하, 추동 하면서 태양의 적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지점에서 적위는 플러스 23.5도가 됩니다. 참고로 적위를 나타내는 기호는 델타를 씁니다. 적경은 알파, 적위는 델타라는 기호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점에서 태양은 적위가 플러스 23.5도 됩니다. 그럼 뻔하게 동지점에서 적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춘둔날 날은 90 위도만큼만 나옵니다. 서울 위도 37도를 제시하면 90-37도 53도 나옵니다. 하진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는 90 위도 37도에 플러스 23.5도를 했는데요. 53도에서 23.5도를 해서 76.5도가 되는 이유가 그러하겠습니다. 동진날은 어떻게 되겠어? 90-37 마이너스 23.5도를 제시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3도에서 23.5도 빼버리니까 29.5도가 되는 게 태양의 남중고도가 그렇겠습니다. 추운 날은요. 추운 날도 동일하죠. 즉 추운 날의 정기값은 0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기에 대응하겠습니다. 남중고도가 47도짜리네. 그래? 47도는 90 마이너스 위도 37도하고 플러스 적위 델타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53이죠. 그래서 적위값은 마이너스 6도짜리네요 라고 하면 47의 산수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해보면 하겠어요?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위값이 남중고도예요. 여러분한테 남중고도만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알겠나? 해볼게요. 춘분 날이 3월 22일 근처에 걸립니다. 하진 날이 6월 22일 언제쯤에 걸립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야? 5월 12일. 오늘 5월 12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남중하는 별의 적경과 그리고 남중고도 65도짜리 였습니다. 적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적당히 춘분 날과 하진 날이 딱 가운데 오늘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해볼게요. 어떻게 하자? 0시, 6시, 12시, 18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이 어디 있다고요? 0시와 6시 딱 가운데 이쪽에 태양이 박혀 있겠습니다.
태양은 3시 방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림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밤 12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으면 밤 9시가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밤 10시에 이 학원을 마치고 밤 10시에 학원을 마치고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남쪽 방향은 밤 10시의 남쪽 방향은 13시 방향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적경은 13시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실상 12시, 13시 방향 쪽에 걸려서 있는 게 물고기 자리. 그죠? 네. 물고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황도 12궁에 걸려 있는 그게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남중고도가 65도래 90 위로 37도에 플러스 저기 델타인데 65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처럼 이게 53이거든. 저기는 플러스 12도짜리거든요. 해보겠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지구과학 1에서 나왔는데 아쉽게도 지구과학 2로 넘겨버렸습니다. 이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별을 관측하고 그 별에 대해서 저기를 낼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별자리를 보러 가서 오늘 이 시각에 이렇게 보이는 별이 새로운 별을 한번 봤어, 신기한 별을 봤어 라고 했을 때 기록을 해놓고 적도좌표 값을 제시한다면 이 적도좌표 값을 좀 천문대에다가 연결해갖고 이 적도좌표에 있는 새로운 별을 봤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됐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스타필드 투애플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평좌표, 적도좌표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남아있는 문제 계속 풀게요. 시작하십시오.